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쁜 마음을 이어서 어제 출제됐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 의뢰를 받은 때는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죠.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키는 지적청량 의뢰서가 있고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하고 난 다음에 약간 당황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묻고자 하는 거는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보면은 지적재료사 사업이잖아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날의 도면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컴퓨터 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30년 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죠?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여기에 온수 약수가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잡종지. 2번에 교회, 사찰, 향교가 있죠. 이거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 용지죠. 그죠? 3번에 자연의 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가 아니라 하천이죠. 그래서 하천과 국어의 차이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이죠. 그죠? 4번에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용지 맞죠? 그죠? 정답은 4번이네요. 지목을 공부할 때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5번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채용용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원이죠. 공원. 그래서 3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면적을 측정하는 거에서 600분의 1이죠. 그러면 600분의 1과 경계준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환자리. 그러면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이게 0.05죠. 그죠? 5로 끝났죠. 그럼 앞자리를 봐야 되죠. 이 앞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죠. 그죠? 그럼 이걸 버리면 145.4.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지공부 등록에서 물을 때는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걸 일반적으로 물었는데 여기서는 유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대리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공통입니다. 집어는 오죠. 왜? 모든 장부에 소재 집어는 들어가죠. 그죠? 이 니은의 소유자 X죠. 이 소유자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통등록사항이 아니에요. 자, 소재 오죠. 소재 집어는 모든 장부에 등록을 하니까 리얼의 고유번호 자 오죠. 그죠? 왜? 여러분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 안 하죠. 그죠? 그럼 대리권 등록부와 경계점 자본은 등록을 하죠. 그죠? 자, 미음의 도면의 번호 틀렸죠. 그죠? 이 도면의 번호는 경계점 자본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기억, 뒤끝, 리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여러분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없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그죠? 자, 7번입니다. 7번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그건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때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지만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의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죠? 그럼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8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8번은 접하고 나서 약간 당황했을 수 있어요. 이 축척 변경을 하면은 확정 공고를 할 때 그 확정 공고 속에 포함되는 내용을 법에 4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4개가 이 1, 2, 3, 4조. 5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역별 지금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가 아니고 청산금 조서입니다. 청산금 조서. 그래서 법에서 5번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중앙지적인의 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이게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었을 때 위원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간사는 공무원,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여기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니은에 중앙지적인의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맞죠. 그죠? 디귿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문맥 자체가 예쁘죠. 그죠? 리을을 보면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7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니은 뒷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과거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내용을 보니까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죠. 그죠? 그런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5, 4, 4, 4.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11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할 때 축척 변경을 할 때 이러죠.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른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무엇을 보고 등록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지번별 조서죠. 그죠? 여러분들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죠.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청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하죠. 변했다면은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게 지번별 조서이고 그 지번별 조서를 보고 지도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 이래놨죠. 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죠? 도면의 번호는 없죠. 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거는 7개죠. 자, 소재, 지번이 있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있죠. 그러면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그럼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경계점 좌표죠. 그죠? 좌표. 물론 이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이렇게가 7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를 공부했는데 비교적 쉽게 나왔는데 아까 전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과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사항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쉬운 거였어요. 자, 이제 등기로 한번 가볼게요.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정지 조건이 붙은 유정을 원인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여러분들 조건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고 안 하면은 양론으로 보내라. 그럼 합격증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1번 오네요. 그죠? 2번에 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엄청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3사람이죠.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러나 올라갈 수 없는 자는 4명이죠. 태아는 안 되죠. 민법상 조합은 안 되죠. 학교는 안 되죠. 읍면동리는 안 되죠. 그럼 학교는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죠. 그럼 답은 바로 2번으로 떨어졌네요. 3번에는 쌍방대리. 우리는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지만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에 종중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중이고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은 대표자이지만 명의인은 종중이죠. 그 종중.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에 등기,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한다. 채무자가 안 하니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잖아. 그럼 당연히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에 등기할 수 없는 것 너무 쉽죠. 그죠? 분묘 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죠. 전세권의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의 저당권은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권은 부기등기 하죠. 그죠?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죠. 구분지상권, 구분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지만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 딛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래야죠.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이네요.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당연히 을구죠. 그죠? 그럼 이 가압류는 갑구죠. 왜 갑구냐 이러면은 만약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저당권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만약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소유권자를 생략해도 되죠. 그죠? 그러나 전세권에 가압류,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앞에 전세의 가압류, 저당의 가압류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소유권의 가압류예요. 그러면 갑구, 을구, 구가 다르죠. 다르니까 접수번호 5죠. 그죠? 2번 저당권에서는 1번 저당권 일부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기등기는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왜? 부기등기의 순위는 저기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라가죠.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1번에 따라갑니다. 따라서 2번보다 앞서죠. 그죠? 3번에 위조된 건전한권 해지 증서의 1번 건전한권이 말소된 후에 2번 건전한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건전한권이 회복되면 2번 건전한권이 우선한다. 틀렸죠. 그죠? 1번이 회복을 하면은 2번보다 앞서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1번이 우선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말하니까 3번에 새로운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저당권.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저당권이 잘못 말소가 됐는 거라 원상으로 해보면 1이 오잖아요. 1이. 그러면 이게 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1번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이며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 갑, 2번에 을에게 가등기가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3번에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하면 이 2번이 3번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집합 건물 착공 전에 이게 전의 겁니다. 그죠? 전이니까 앞에 있는 거죠. 대리권에 대하여 건전성이고 그 건전한권의 집합 건물에 대한 대리권 등기에 우선한다. 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선하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에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1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토지 대장.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의 상위 개념은 부동산 표시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5죠. 그죠? 두 번째. 매매를 운영하는 소유신청의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5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하죠. 그죠? 5가 되겠네요. 이것에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 운인을 정보하는 정보 상속인 전원이 공정서에 상속 재산 분할을 제공한 경우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죠. 상속 재산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5죠. 그죠? 자, 리얼에 농지에 대한 소유 신청인 등기물에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데 농지 취득자의 정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죠? 정리 딱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되죠. 농지 취득자의 점 첨부해야 되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에 검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리얼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만 물었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7번에 용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습니다.
일필의 토지 전부의 지상을 할 때 지상물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죠? 목적과 범위는 기재해야 되죠. 두 번째, 지역권 등기, 성역지 등기의 설정 목적 범위를 기록하려 할 뿐은 요역지에는 지역권에 대한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죠. 그럼 성역지의 목적, 범위,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목적, 범위, 성역지를 표시하죠. 지역권 등기는 두 번을 하죠.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하고. 성역지는 공동신청이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만료된 경우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하고 새로 전세를 줘야지 말소 등기하지 않고는 새 전세는 줄 수가 없죠. 그죠? 자, 4번에 두 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가 전세하는 경우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오죠. 여러분들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잖아요. 2개는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차임이 없어 보증금지을 행하는 채권의 경우 임차권을 할 때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죠. 그죠?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에 건전한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건저당권자는 권리자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죠. 채무자는 말 그대로 권리자가 아니고 채무자이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기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었네요. 그죠? 2번에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럼 이게 채권 채권이 외국 퇴화로 되어 있을 때 외화 표시 금액을 기록해야 된다. 100달러, 12만원, 12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죠. 4번에 선순위 그녀의 채권 채권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의 저당물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의 성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선순위의 채권 채권이 감액하면 후순위는 좋아지죠. 그죠? 좋아지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부기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를 합니까? 주등기.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되죠. 그죠? 오죠. 그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가 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건전한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분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해 버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하는데 안 하는 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수용되기 이전의 상속 등기, 지역권의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말소가 되죠. 그죠? 자, 19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어요. 해제 조건부는 등기할 수 없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조는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조는 X.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 여러분들 가등기가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주등기죠. 그죠?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우리나라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각하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5번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X로.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그래 이런 논리죠. 1번에 갑, 2번에 을에게 가등기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안 하냐면 말소하면 안 되죠. 그죠? 왜? 가등기도 본등기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거든. 그럼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소한다 이러니까 틀렸네요. 그럼 1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0번에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등기 실행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자,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의신청서는 지방법원에 틀렸죠. 그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의신청어는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러면 답은 바로 2번이네요. 3번에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등기간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등기는 전부 다 수리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21번에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제1호에서부터 11호가 있죠. 그 중에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그러면 기억해 보면은 위조한 서류죠. 그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위조한 인감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유효. 이거는 9호에 해당을 하는 거죠. 9호에. 위조된 서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니까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의 지상권은 안 되죠. 그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안 되죠. 그죠? 지분에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니은, 뒷걸, 리얼.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입니다. 구분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에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O죠. 여러분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이렇게 됐죠.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이 대리권인 경우에 대리권에는 뜻에 등기한 토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토지다로 건물다로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죠?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대지권의 변경은 표제부에 해야죠. 항상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의 소유인의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항상 강조할 때 표시는 표제부죠. 이게 권리라고 쓰면 틀리는 것이고 표시라면 오죠. 자, 5번에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틀렸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그죠? 소유권 모르는 게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이전이 틀렸죠. 그죠?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자, 23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미등기 건물의 건축을 소유자도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벌어내기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포괄 유증은 187조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한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유효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그러면 갑이 대장을 만들었어요. 등기부 안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했어요. 을은 또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등기를 병의 이름으로 바로 됐다 이 말. 자, 이 그림의 소유자 병,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병. 우리가 이런 걸 모두 생략 등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라고 하죠. 유효. 자, 3번에 미등기 토지의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한 X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했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 그럼 여기서 토지 군수라면 틀렸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특정 유증이죠. 여러분들 1번하고 4번을 묶으면 포괄 유증은 187조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 유증은 186조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름 받지 않은 자는 직접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뭐다? 없다.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5번에 부동산의 공유자의 지분 포기에 따르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합유냐 공유냐. 공유는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합유자가 변하면 우리가 합유명인 변경이죠. 변경. 공유는 이전, 합유는 변경.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4번입니다.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1년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답이 바로 떨어졌네요. 저 비밀번호는 50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여러분들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관리자에게 통지를 하죠. 이때 통지는 신청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했다면 본인에게 주는 거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대리인에게 주는 거고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주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정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죠?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죠? 등기 명인의 포괄 승계인은 등기를 실효 승계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포괄 승계인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승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 34회 시험은 비교적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아주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음 편히 쉬시고 11월 달 아직까지 산에 가면 단풍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산 홍엽의 주인공이 되셨음을 축하드리는 겁니다. 자, 해설을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